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지기현 판사가 내란을 유죄로 인정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우리 사회의 원로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기현의 판결 내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기만 합니다. 북한이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비난할 때 늘상 사용했던 말이 수괴였죠. 수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 수괴라는 말을 내란에 갖다 붙여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걸 현직 대통령의 혐의에 갖다 붙인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인호 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를 지낸 명예교수이면서 전 KBS 이사장과 주 러시아 대사도 역임했던 우리 사회의 원로입니다. 이 교수는 지기현이 내란 유죄의 법리로 1600년대 영국 왕을 끌어들인 것은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궤변이고 역사에 대한 모독이자 왜곡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양사학과를 전공했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시 영국 왕과 의회의 충돌은 내란이 아니라 내전이었고, 찰스 1세가 내전에서 패배해 단두대에서 처형된 것이었는데, 여기에 이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유한다면 현 집권층은 독재자 크로멜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크로멜은 왕정으로 복귀한 찰스 2세에 의해서 부관 참시당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찰스 1세가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를 공격했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그 부분만 뚝 잘라서 판결 법리를 보강하는 이유로 들이댄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자면 지기현은 크로멜의 부관 참시를 지적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지기현은 이 엉터리 판결에 대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손톱만큼의 양심이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인호 교수가 뉴데일리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오래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도 다 겪는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화 과정에서 이제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모양이다 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헌정체제 붕괴를 막겠다는 의도의 계엄 선포를 구실로 국민 직선 선출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급기야 북한의 내란 수괴를 우리말로 표현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여 1년간의 구속재판 끝에 종신형을 선고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여. 여권 수뇌부는 그것도 모자라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재판관을 질타한다. 일각에서는 계엄체제를 무산시킨 공로로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재명을 비꼬는 것이죠. 노벨 평화상 운운한 것은 국민 전체를 단체로 모욕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몸담았던 현 야당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과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세력으로 분열되며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다.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표 정당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음으로써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장동혁 야당 대표의 힘겨운 노력은 보수로 치부되는 주요 매체들로부터도 격려를 받기는 고사하고 사사건건 발목 잡기에 시달린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표 정당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계엄령 선포가 내란의 동의어가 될 수 없다는 일부 법학계 원로들의 목소리는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무지와 정오와 욕심과 오만의 파고 속으로 사회 전체가 휩쓸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내란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내란을 겪고 있는가 아닌가? 누가 그 주범인가? 법과 정치를 말하기 전에 우선 상식과 양심으로 돌아가보자. 2025년 12월 3일 밤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내란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가? 계엄령 선포에 우리 국민 모두가 놀랐고 국회 진입에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다. 내란이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모르되 정상적인 국민들에게는 상식 밖의 일이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림 없이 시작한 지 불과 6시간 만에 항복하는 내란 우두머리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정치권 밖에서까지 나라가 소란해진 것은 오히려 정치 민주화에도 성공했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우리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을 재판도 없이 내란범으로 지목하여 체포하려는 시도가 어느 누구의 초동 지시였는지도 모르게 시작된 후부터가 아니었는가? 사법부의 이번 판결문은 사실 파악에 대한 열정과 논리적 유희,
그리고 엄중한 처벌 기준의 교모한 배합에서 인류 역사 전체의 기록도 뛰어넘는 게 아닌가 싶다. 그 판례에 따른다면 동기가 자기 방어였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느 누구고 저놈 죽여라 한마디면 곧바로 살인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절대 성역이기 때문에 설사 그 안에 헌정 파괴범들이 잠입해 있다는 정보를 국가수반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 군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낸 일 자체가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 되는 핵심이라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재판부도 윤 대통령이 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 등으로 정부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인정했고, 계엄의 목적이 장기 독재에 있었다는 검사 측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 동기는 그것이 목적과는 별개였다는 이상한 구실로 내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대한민국의 국가체제 존속 여부의 기로에서 고심하던 대통령의 절박했던 결단을 재판부는 성경 읽기 비유로 격화시켰다. 이번 판결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내란죄 성립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역사적 선례나 외국의 사례를 찾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다. 결국 1649년 영국의 찰스 1세의 처형에서 국가수반도 반역죄로 처단될 수 있다는 선례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부끄러운 억지 주장이다. 찰스의 처형은 왕권 신수설을 고집하는 왕과 왕권을 제한하려는 귀족들로 구성된 의회파 사이에 벌어진 오랜 내전에서 왕당파가 패배함으로써 빚어진 일이지 단순한 의회당 난입 사건의 결과가 아니었다. 영국의 의회 제도가 정착하고 휘거당 계열의 역사 해석이 힘을 얻으면서 찰스의 처형은 한때 입헌군주제의 출발점으로 미화되어 세상에 알려졌지만, 왕의 처형에 뒤따른 것은 공화정이 아닌 크롬웰의 독재와 스튜어트 왕족의 부활이었다. 영국에서 입헌 왕정 체제가 정작 정착한 것은 40년이 지난 1688년 명예혁명 곧 무혈혁명이 성사된 이후였다. 가혹한 세금 징수 등으로 인기 없던 찰스 1세의 처형에 대한 영국 사회의 반응은 환호보다는 경악과 수치에 가까웠다.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은 채로 의연하게 처형당한 왕을 순교자로 추앙하는 분위기가 일었다. 1661년에는 영국 교회가 그가 처형당한 1월 31일 찰스 1세 순교자 추모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의회주의자들조차도 찰스의 처형은 불편한 기억으로 여기지 자랑거리로 삼지는 못했다. 우리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순교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나마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국가수반, 더욱이 자유로운 국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라면 몰라도 반역 또는 내란죄로 처벌받는 것은 반란 또는 혁명으로 국가체제가 전복되었을 때뿐이다. 기존의 헌정체계가 온전한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인호 교수의 말을 풀이하자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것은 그 자체가 반란 또는 혁명으로 국가체제 전복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로 풀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을 담당했던 지기현 재판부도 사례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는 지금 온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내란을 겪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대한민국의 헌정수호 세력은 이미 형해만 남은 채로 실질적으로 패배한 것인가? 2. 이제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 지금 이재명 체제하의 대한민국은 1948년에 새로 출범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인가 아닌가? 3. 국민이 계엄체제를 거부함으로써 지키려 했던 가치들, 그러니까 개개인 국민의 자유와 법치, 공정한 인권보호와 사회보장, 복지의 하한선 높이기를 통한 사회안정과 통합, 투명한 선거제도, 양심과 언론의 자유,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체제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전망 등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처벌하는 현 정권에 의해서 더욱 잘 지켜지고 있는가? 굉장히 근본적인 사건의 본질을 꿰뚫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언론이 진작에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온통 이재명의 개노릇을 하느라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이재명 정권을 빨아대는 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그런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4.
일당 독재의 국회와 대통령실이 단합하는 현 체제는 전보다 더 정의롭고 안정적이며 덜 부패했고 나라 발전에 효율적인가? 5. 기존 체제를 뒤집으려는 쪽이 내란 세력인가? 지키려던 쪽이 내란 세력인가? 답이 너무나도 분명한 질문이죠. 6. 국민의 절반이 뽑았던 대통령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사회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다. 이 정적은 희망인가? 체념인가? 자긍심인가? 공포인가? 7. 침묵의 피난처로 은신한 국민 절대다수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8. 우리 주요 언론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계파싸움, 표밭 장악 싸움이 정치의 전부인가? 9. 기후위기, 자원고갈, 고령화, 실업률 증가, 국제경쟁 심화와 사회갈등 고조, 폭증하는 국가와 가계부채, 인공지능의 도전 등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국민도 정치 지도자들도 전직 대통령을 가혹하게 처벌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믿는가? 10.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사람과 짐승, 그리고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기준은 수치심과 척은지심에 있다. 시대착오적인 왕권 신수설을 고집했지만 의연하게 단두대에 올랐던 찰스 1세를 순교자로 추모하기도 했던 영국인들은 세계 최초로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고 지금까지도 입헌 왕정 체제 하에서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마다 감옥으로 보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영국인들보다 더 잘나서인가? 법은 사람들이 서로 해치지 않고 도우며 살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법조문은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고 해석되어야 한다. 법관들이라도 법조문에 끼워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논리적 비약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필자는 아량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번의 내란 재판을 담당했던 지기현 재판부 역시 감내하기 어려운 정치적 압력 아래서 최소한의 양심과 양식은 지키며 살아남으려 노력하는 인간들임을 인정한다고. 그리고 또 믿는다. 국민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현 위치에서 세상이 모두 뒤집히는 상황에서라도 나라를 바로 세우며 서로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도 중국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결실을 거두며 힘없는 약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주는 자유민주적 복지국가로 바로 서고 젊은 세대 앞에 희망찬 미래가 다시 열릴 것이다. 우리 국민 전체의 총체적 정신적 역량과 판단력에 기대를 건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누가 내란 우두머리일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